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30일 저희 그 동의서 제출 마감 시한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마감시키고 11월 2일 날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 신청서를 제출을 영등포구청하고 서울시에 두 개를 제출합니다. 두 부를. 서울시는 원본을 제출하고 영등포구청은 사본을 제출하는데,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장은 저희 제출서를 검토한 후에 구청장 지원 확인서를 첨부해서 써줘야 돼요. 써줘가지고 저희 쪽 다시 서울시에 이제 그게 제출되는데, 그게 필수 서류입니다. 구청장의 지원 확인서. 근데 최근 며칠 전부터 영등포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특정인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아예 담당 그 공무원께서 민원 공문을 저에게 아예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령해 왔는데, 보시면 이게 구청에서 저한테 수신자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박종덕 기와회가 저한테 민원 공문을 준 겁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자꾸 이렇게 제기됨에 따라서 자칫 영등포 구청에서 저희 신길 1구역이 여러 가지 불난 지역, 민원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문제시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여하튼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이해를 돕는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원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은 신길 루타운 1구역 기존 조합원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가요. 제가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내용은 제가 그대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인 신길 1구역에서 최근 공공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자칭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종전 정비구 해제 당시에 신길 1구역의 구역기를 임의적으로 바꿔 자기들 마음대로 구역기를 정하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정 조치를 요망함.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제지역인 신길 1구역에서 자칭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구역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사업구역을. 그래서 이걸 시정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준주거지에 계신 특정인이 내지는 그분과 연계된 특정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도 우리 사업을 여러모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겠죠. 그걸 좀 참조하시고, 일단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가 일단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법리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지역이 신길 1구역에서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자칭 추진할 사람들이, 자, 다시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은, 제가 처음 동영상을 찍을 때부터 아마 수십 차례 강조했을 거예요. 저희는 신길 1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사실 신길 1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구청 지금 도시재생과를 가면 다른 지금 재정비가 지정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신길 3구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해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길 1구역 그러면 아예 담당자가 없어요. 신길 1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정비가 해제됐기 때문에 담당자도 없습니다. 자,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게 발생하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도정법상 23조죠. 정비구역 해제 효력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있는 조합도 취소가 되고, 조합 인가가 취소돼요. 그 다음에 추진도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예를 들어서 설령 정비가 해제돼 버리면 그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점으로. 그래서 조합도 없어지고, 조합도 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추진도 당연히 취소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구역 애당초 잡았던 구역계 자체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당시에 2007년
당시에 그 재정 촉진구역 계획을 잡았을 때 그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1구역, 1구역 있고 2구역 있고 3구역 있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구역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구역계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자, 그럼 없어지면 언제로 그게 돌아가느냐? 원점으로 제가 돌아간다 그랬죠.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점이 언제냐? 정비구역 지정 시점 이전으로 다른 거예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이 언제 됐냐? 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7년 정확히 11월 29일 날 신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7년 11월 29일 날 지정된 겁니다. 저희 신길동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16개 구역이 2007년 11월 29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제됐기 때문에 언제 해제됐어요? 2017년에 해제됐죠. 초에. 2010년부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여론조사를 5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투표도 했었는데, 근데 투표율도 거의 12%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뚜껑 열지도 못하고 투표함 개봉도 못하고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까지 소송을 했는데 완패했어. 완패. 여기서 말하는 완패라는 것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라. 즉 송 씨가 주도를 하는 이 소송에서 125분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완패를 하는 바람에 125분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라 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어요. 주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소송 패해서 2019년 12월 달에 소송이 패한 걸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즉 신길 1구역의 송모 씨가 주도한 송모 씨 외 125명이 제기한 소송이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 정비구역 해제를 해제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패했어요. 완패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되고 그럼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그 원점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 11월 29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2007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이 구역계가 이 구역계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당시 구역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 신길 1구역, 신길 1생활구역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요. 지구단위 계획에 이렇게 수립한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아시죠? 지구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상권이 있다든지 좀 도심비가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대신시장이라든지 신풍역 쪽에 있는 가령 사르가 시장, 뭐 이런 시장 주변이라든지 진입로, 어떤 그 큰 교차로, 뭐 이런 부분들을 도시 미관과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보통 잡습니다. 구청에서 잡아요. 서울시에서 나중에 그걸 다시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미 이 대시시장 입구는 1997년도부터 이미 이 준주거지가 포함돼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이 준주거지, 예? 이 보이죠? 이쪽이 대시시장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대시시장이고 대시시장 맞은편이 이 지금 논란이 된 지금 현재 우리 준주거지 이 부분이 주변과 다 주변 그 준주거지와 같이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잡혀져 있어요. 이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자, 이 부분 보시죠. 이 부분이 지금 송목 씨가 넣자고 한 구역이에요. 근데 이게 1997년도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다 들어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이 상태로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오늘 2020년 10월 30일 현재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다시 환원됐기 때문에. 즉 논란이 된 지금 주거지 부분은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주변 그 대시장 쪽 그 상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래서 이 상태로 환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지 2007년도 11월 달에 그 결정고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준주거지가 떨어져 나와서 저희 사업구역 내에 포함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된 준주거지가 2007년도 11월 29일 날 결정고시 되면서 신길 1구역 정비구역이 그 주거지가 포함됐다가 2017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니까 다시 저쪽으로 준주거지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시 환원돼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는 저희하고는 사실상 어찌 보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런데 송모 씨가 자꾸 2010년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당시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그 도면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그 도면을 갖고 왜 도면에 포함이 안 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미 정비구역 해제됐는데. 정비구역 해제돼가지고 지금은 그 준주거지가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원이 돼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왜 그 도면 속에 있는 준주거지를 포함시키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그렇게 잘못 알고 뭐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해를 잘못해서 자꾸 그 정비구역의 지정이 지금 해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정된 당시를 지금 모르고 있는지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면 당연히 환원이 되는 거고 환원 2006년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계획들이. 그러면 그 준주거지 부분은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오늘 현재예요. 그래서 자꾸 2010년도 당시의 도면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은 그 도면은 도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도면이에요. 그 도면을 갖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해제 지역을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해제 지역도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대상지를 그대로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상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했다시피. 별도로 그 준주거지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자꾸 그 정비구역이 지정된 그 도면을 갖고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미 농도보호청 확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즉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해제되면 그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된 전 상황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정비구역 지정된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공문 민원 내용 중에서 자칭 추진이라는 사람들이 돼 있는데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있는 추진에도 취소가 되고 인가가 취소되고 조합도 다 취소되는 거예요. 원점을 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만들 수가 없죠. 있는 것도 취소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자기 말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우리의 명칭은 도정법상 나와 있는 명칭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그냥 추진위원회 아니에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주민의 50%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도정법상 나와 있는 추진위원회고 저희는 명칭 자체가 누차 이야기지만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예요. 명칭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정법상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 속에서의 를 갖고 구역계를 논하고 도면을 논하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논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된 상태 속에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명칭에 관계없이 추진위원회 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추진위원회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명칭을 썼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네, 저희는 단체예요. 일반 단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굉장히 이것은 일종의 명예훼손 비슷한 거예요. 이거 비하 발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죠. 임시정부. 그 정부가 아닙니다. 거버먼트. 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김구 주석이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 조선 일제 치하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사람들을 뽑고 50% 투표해가지고 주석 선출하고 정부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게 만든 거예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상해가 만든 겁니다. 왜?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정부가 없기 때문에 뜻 있는 인사들에 모여서 정부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임시정부라 그런 겁니다. 임시정부. 그렇게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도 국권을 뺏긴 거 아니지만 저희는 주권을 뺏긴 거예요. 주권. 무슨 말이에요? 개발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정부 수로가처럼 추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뭘 위해서? 목적 주택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자꾸 도정법상 추진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구 주석도 비하를 해야죠. 자칭 임시정부 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 해방 이후에 1945년도 해방됐죠. 8월 15일 날 3년간 무정부 상태가 된 겁니다. 무정부 상태.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치르고 48년 8월 15일 날 정식적으로 건국이 된 거예요. 예. 그 3년간이 왜 그 3년간이 필요했냐? 이거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무정부 상태. 해방은 됐지만 무정부 상태였다. 추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추진 주체가 없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 저희 주권을 빼앗겨 가지고 집을 고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빼앗기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임시정부처럼 추진 주체를 만든 거예요. 그의 공식 명칭이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라는 추진 주체를 만든 겁니다. 이 추진 주체를 지금 정식적인 주체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만드는 과정이 대한민국 정부는 3년이 걸렸어요. 1945년 8월 15일 해가지고 3년 뒤에 했으니까 8월 15일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빗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이 지금 누차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런 공문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자칫 영등포 구청장이 이 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구나 해서 뭐 확약서를 써주지 않거나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결론이 이렇습니다. 2017년 저희가 정비가 해지됐기 때문에 해제되면 조합, 추진이 다 취소되고 구역도 취소되는 거예요. 구역 경계도 취소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경계 취소되고 다시 2006년 상태로 가는 겁니다. 6년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동영상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